네,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야연맹의 성장과 세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공무원 구급시험 한국사, 수능 한국사에서는 그간은 사실 그 가야 쪽이 비교적 좀 그 소외가 돼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많이 좀 떨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정부에서는 이 가야의 역사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가야의 그 고고학적인 발굴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 출제 빈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는 한 3번 시험 보면 2번 정도 출제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핵심 단어 보시죠. 이 전기가야 연맹. 전기가야 연맹은 금강가야 중심입니다. 금강가야는 김해에 중심지가 있었죠. 후기가야 연맹은 대가야 중심입니다. 대가야는 이 합천 지역의 중심지, 고경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죄송합니다. 이 유능한 여러분들은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아, 네, 이 가야 쪽이 최근에 이 악성 코드가 참 문제가 되죠. 똑똑한 여러분들은 전기가야 연맹하고 이 후기가야 연맹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지역들은 철이 발달하고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인데요. 사만 중에는 변환을 이어받은 국가라 함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맹왕국이라는 건 하나의 중심체가 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왕위를 번갈아가는 체제인데요. 가야는 6가야 체제로 그게 존속이 되다가 결국은 신라에게 합병이 되죠. 그 중에 금강가야는 버풍왕에게 항복을 해서 그래도 그 왕족 김해 김씨가 진골 귀족으로 편입이 되고요. 김유신이 이 집안에서 나오면서 나중에 통일신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맞서 부딪히다가 562년 정식으로 멸망당하게 되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야연맹은 이 순서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수로왕, 김수로왕이 김해에서 금강가야를 건국한 것으로 전해지죠. 기원후 42년의 일입니다. 고구려 백제신라는 기원 전이지만 가야는 기원 후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삼국유사 이 고려시대 1년 스님이 지은 책이죠. 여기 책에 따르면 구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에서 황금알 6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6개를 맞이하는 노래가 구지가라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가야의 건국신화가 되는데요. 하늘에서 알이 내려왔다. 그 정도로 신성하다 이런 뜻이겠죠. 구지가 내용은 국어 시간 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와 고와 수계현냐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네. 약불현냐 내밀지 않으면 번작이 끼냐 불에 구워 먹겠다. 어떻게 보면은 좀 위협적인 주술적 성격이 있고 거북이라는 게 뭐 이전부터 그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적인 걸 노래한 거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 수로왕은 허황후하고 결혼했는데 허황후가 인도 아유타국이라는 데서 왔다는 건데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호기사의 파사석탑이라는 탑이 그 재질이 전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광석이 재질이라는 건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이 이 파괴사 석탑을 또 과학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광석물이고요. 일반적인 고증에 따르면 이 인도를 떠난 아유타국의 허황후가
중국으로 이렇게 가서 양쯔강을 통해 내려와 가지고 남해 김해까지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 전설은 사실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금강가야는 전성기를 구가게 되면서 정기가야연맹의 주도 세력이 되죠. 일본하고 쎄를 가지고 교육도 하고 덩이쎄를 사용도 하고 말이에요. 벼농사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4세기 초 3세기 말 4세기 초 하면 항상 우리가 강개토 대왕을 만나게 되는데 금강가야는 이 외의 세력과 함께 아마도 백제군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신라로 쳐들어갔다가 그만 강개토 대왕 군대를 만나 크게 세력이 위축이 되고 그 이후에 백제하고 신라에 밀려 세력이 약화가 됩니다. 정기가야 연맹이 4세기 말 5세기 초 강개토 대왕 때 와해가 되게 되죠. 390에서 410년 사이가 강개토 대왕이잖아요. 네, 그런데 4세기 때 고구려 왕은 미천왕, 고구관왕, 소수리망, 백제는 근초고왕, 신라는 뇌물마리간 이런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세기 초에 금강가야 강개토 대왕이 신라 뇌물마리간을 도와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얘기 드렸죠. 네, 정예가야 연맹 결국 해체가 됐죠. 당시 백제는 비교왕, 그래요. 이 신라 늘지마립간하고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요. 계로왕은 475년 장수왕에게 전사하게 됩니다. 문조왕이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동성왕이 백제 소지마립간과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여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5세기 말이 되면 후기가야 연맹이 세력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쪽은 그간은 좀 비교적 발달하지 않은 후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가야가 중심이 됩니다. 고구려가 아무래도 5세기 장수왕 남하 정책으로 불쌍하니까 백제 신라하고 대가야도 연합하게 되는데요. 6세기 초에는 대가야가 상당한 부흥을 하게 됩니다. 백제 신라하고 대등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신라와는 결혼 동맹,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당시 하나의 트렌드였죠. 그래서 백제 동성왕하고 신라 소지마립간이 결혼 동맹을 체결한 것처럼 가야도 대가야도 신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기도 했었다. 그러나 신라 중심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금강가야가 버풍왕에게 항복 532년 있고요. 김구애가 진골 귀족으로 임명이 됩니다. 대가야는 백제 성왕을 도와 간상성 전투에 참여했지만 이제 그 간상성 전투가 성왕이 전사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553년에 나제 동맹이 결렬되는 거고 554년에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연도 553, 554년과 같이 많이 쓰여지는 편이고요.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61, 562년 이 무너지는 시기에서 한 1년 정도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의 학자 견해가 다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쓰여지는 편인데요. 진흥왕은 창녕비를 건립하게 되죠. 대가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그 결과 이제 후기가야 연맹도 완전히 해체되게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뭐 특별히 이 시기에 나오는 왕은 없고 백제는 문영왕 성왕이 있습니다. 신라는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 다 저하고 공부하셨었고요. 다음은 가야연맹의 경제 사이를 살펴보죠. 농업의 발달, 벼농사 중심의 농업이 발달이라 밭농사 중심이다가 틀리게 됩니다. 우수한 철기 문화니까 청동기 이러면 틀리게 되고요. 덩이세, 쇳덩이 있죠. 쇳덩이 화폐처럼 사용한 건데 변환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한 지난 변환, 사만 중에 변환 이어받은 게 가야 그렇게 보시면 되죠. 무역이 발달했으니까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다도 틀립니다. 무역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교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역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는 통상 무역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우리 같은 민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도 남한과 북한의 무역이라는 말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교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 일본과의 무역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요.
이 가야연맹, 낭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효로 강성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 지도에 보면 여기 김해 중심의 금강가야, 여기 있죠, 김해. 그 다음에 여기 대가야, 고령 중심의 대가야를 여러분들이 잘 좀 구별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야의 발전 단계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가야의 문화, 금강가야, 정기가야연맹 주도 김해. 김해의 그 대성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야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는데 왼쪽 사진과 같습니다. 조금은 평지 지역이죠. 대가야는 후기가야연맹을 주도하는데 고령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이었죠. 지산동 고분군, 거기 있는 것처럼 상당히 규모가 커 보이는 고분 4개가 연달아 있는 게 대표입니다. 금강가야 유물로는 철제, 갑오, 청동, 솥, 원통형, 파형 동기, 기마 인물형 토기가 유명합니다. 대가야는 금동간, 판간옥가 투구, 술잔형 토기인데 일단 여기에 나오는 유물들이 신라에 나오면 곤란합니다. 신라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내부적으로는 왼쪽에 금강가야와 오른쪽에 대가야를 구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금강가야 유물 중에 왼쪽에 있는 투구는 여기 대가야의 밑에 있는 그 모자가 있는 투구 앞뒷면인데 앞면 뒷면인데요. 이거하고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청동솥 그리고 밑에 있는 파형 동기 이렇게 무슨 비표 같은 거 좀 날리는 파형 동기 기마 인물형 토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 대가야는 금동관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요거 신라 금동관하고는 다른 거니까 주의해 주시고 그 옆에 있는 관도 상당히 화려하지만 신라 것하고는 다릅니다. 또 술잔형 토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에 금강가야, 오른쪽에 대가야를 잘 구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가야문화유산은요. 금강가야는 김구의, 김유신 등 유명 장수를 배출, 상고 통일에 도움이 되고 특별히 그 김유신의 영향력이 워낙에 커서요. 김유신 여동생하고 결혼했던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 됐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가야계 혈통이 통일신라의 왕권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한편 대가야는 가야금을 만든 우르기, 음악적으로 신라에 큰 영향을 주고요. 통일신라 신문왕, 다음에 배울 텐데 신라 전성기를 이끈 신문왕 때, 통일신라 신문왕 때 활약했던 유학자입니다. 강수, 김생 같은 사람들이 신라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여러분 함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야의 토기가 일본 세이키 토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 사진 보면 왼쪽에 가야 토기가 있고요. 오른쪽에 일본 세이키 토기가 있는데 잘 구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에서는 가야 토기가 일본 세이키 토기의 영향을 받았다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들은 다음에 우리 문제 전문적으로 풀 때 좀 풀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가야연맹의 성장과 세태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 보면 2번 나오고 최근 출제 빈도가 높다고 했었고요. 핵심 단어는 정기가야연맹, 후기가야연맹을 구별하고 철의 발달, 변홍사 발달을 정리해야 한다. 금강가야, 법흥항에게 항복, 진골로 편입, 대가야는 진흥항에게 멸망당한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뭐가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좀 당혹스러운데 여러분들 사실상 무료로 올려드리는 강의니까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애로가 있는 걸 양해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강의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상 무료로 강의해 드리지만 1급 강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수업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풍산계 그룹 카페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들어가 보시면 체계적으로도 많은 자료 있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청할 자료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인사 올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수 이선호였습니다.